촬영만 잘 가르치면 또 이런 솔직히 얘기해 촬영을 제가 첫 시간에 한 얘기했어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촬영 잘한다고 했어요. 그게 기획이에요. 기획.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촬영도 잘해요. 글을 못 쓰면 그러면 촬영을 못하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글을 쓰시는 분들이 훨씬 잘한다는 거. 글을 쓰시는 분들이 왜 잘하냐면은 그 글을 쓰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기획을 해. 기획 구성을 해. 그래서 요 그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요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자기가 촬영을 할 때도 그런 게 눈에 보여.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은 보이지도 않을,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자기 눈에는 안 보니까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촬영, 나 오늘 며칠 날 몇 시부터 뭐를 찍고 뭐를 촬영하고 이런 거를 페이퍼화 시키면은 글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거는 이렇게 요즘 이제 뭐 쓰지 않으니까 스마트폰에다가라도 이렇게 단어라도 내가 오늘 뭐를 촬영할 때 글이 아니더라도 단어라도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은 그게 현장에서 보여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영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한다고 그랬죠? 제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남의 레퍼런스를 많이 보라 그랬죠. 유튜브나 뭐 SNS에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을, 아마 제가 여기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마다가스카르 보여준 것 같은 그런 거를 많이 보세요. 나는 뭐 여행 블로그도 아니고 여행에 관련된 사진 찍을 사람도 아닌데 그거하고 전혀 무관해요. 영상은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이 동영상도 잘 만들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사진도 잘 찍고 그림도 잘 그리고 동영상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고 뭔가 뭘 만든다는 거는 종합 예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인 미디어 하시는 분한테는 벅찰 수는 있어요. 여기에 내가 어떤 내용으로 말했지, 뭘 만들 건지를 생각할 때 내가 촬영은 스마트폰으로 할 건지 DSLR로 할 건지 캠으로 할 건지 드론을 사용해서 촬영을 할 건지 지미집을 뭐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활용할 건지, 자, 음악은 저작권 있는 음악과 저작권 있지 않은 음악이 있다는데 뭐를 할 건지, 내가 촬영하러 가서 누구한테 협조를 받아서 이걸 촬영을 할 건지 이런 거 굉장히 자기가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거를 체험해 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유튜버를 하시는 분은 분명히 체험해 봤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체험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여기 보면은 내용이 뭐 구성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서 뭐 만들고 문학에서는 형상화하고, 자, 이런 거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작가들이 시나리오 구성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촬영했는지 그런 거로 그냥 바로 가볼게요. 그리고 기획은 일을 꾀하여 계획함. 영상 제작하는데 요거는 할 것 같아요. 영상 제작을 하는 데는 영상은 상품하고 똑같아요. 상품 제작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제품이 좋지 않으면 소비자가 살까요, 안 살까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영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든 거를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면 최소한 요런 정도는 하고 있어야 돼. 맨 처음에 뭐를 만들 건지 기획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 수집을 해야 돼요.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어디서 해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뭐 블로그나 유튜브 가서 검색해가지고 숙제를 해간대요. 부모님한테 안 물어본대.
왜냐면 이게 부모님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닌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아는 거야. 아 이거는 이거. 왜냐면 선생님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뭐 네이버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인스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동적으로 하게 돼요. 자료 수집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SNS상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활용하는 거. 그걸 요즘에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문해력. 내가 검색해서 내가 필요한 걸 찾을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걸 우리 신중년들은 어디서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우리는 대학에서는 그런 조차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배우셔야 돼요. 그 배우는 거는 유튜브에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료 수집을 다 했으면 어떻게 만들 건지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야. 구성이 이제 이게 글을 좀 쓸 줄 알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구성을 못 해더라도 일단 단어라도 몇 자 이렇게 적어서 나는 뭐를 어떻게 만들겠다, 뭐 몇 날 며칠 몇 시 뭘 촬영하겠다, 뭘 이런 거를 다 구성하는 거예요. 순서에 의해서. 그러면 구성은 1, 2, 3, 4, 5, 6, 7, 8, 9, 10 10개가 딱 세워졌어요. 그럼 촬영을 1번 찍고 2번 찍고 3번 찍고 그러지는 않아요. 구성은 1, 2, 3, 4, 5, 9, 10번까지 했지만 동선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쇼핑을 해드려도 우리 동선에 의해서 가고 밥집을 먼저 갔다 쇼핑할 건지 쇼핑하고 나서 밥집을 갈 건지 이런 거 이렇게 동선을 정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구성할 때 1, 2, 3, 4, 10번까지는 적었지만 1번 다음에 5번이 촬영할 때도 있고 바로 1번 다음에 5번, 5번 다음에 10번, 10번 다음에 뭐 2번 이렇게 내가 촬영하기 좋은 동선에 의해서 촬영해 주시면 돼요. 여기 촬영이 다 끝나면은 가편이라는 걸 해요. 가편. 예,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봤기 때문에 가편은 아마 안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가편 같은 경우는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나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가편을 해요. 뭐냐면 내가 예전에 이제 테이프로 촬영했을 때요. 예전에 테이프 하나가 30분씩 촬영이 되는데 테이프를 만약에 10개를 찍었다. 테이프를 300분 10개면 네, 300분이죠. 10개를 찍었는데 그거를 10개 찍은 걸 가지고 30분짜리로 편집을 하려고 그래. 30분짜리로 편집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좋은 컷을 일단 30개, 10개를 다 프리뷰 해가지고 그걸 다 좋은 컷만 이렇게 골라낸 걸 가지고 대략적으로 편집하는 걸 우리가 가편한다고 그래요. 가편. 여러분들도 감독님들이 스마트폰으로 했을 때 내가 편집을 하다 보면 뭐 다 찍은 게 한 1시간 정도 된다. 근데 스마트폰에서 1시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뭐 해보신 분 이제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해보니까 앞에 있는 그림하고 저 뒤에 있는 가지고 올라오면 굉장히 노가다를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좋은 컷만 일단 한번 대충 걸러내가지고 좋은 컷끼리만 모아놔. 그걸 가지고 이제 편집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가편을 한다고 해요. 가편. 가편이 다 끝나면은 이제 다 제대로 된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나면 이제 뭐 시사를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뭐 같은 동료끼리 뭐 이렇게 보여준다든가 친구끼리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자기와 관련되신 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잘못되고 좋은 거를 반드시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유튜버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SNS상에 좀 올린 거 정도는 뭐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잘 만들어서 프로같이 만들어서 내가 이거로 뭐 돈을 번다든가 나만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는 뭐냐면 프로는 돈을 받는 사람은 프로예요. 그리고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주는 사람은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시사는 반드시 해서 프로라면 아마추어는 뭐 시사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내가 만든 거 그냥 니네 한번 봐라 뭐 보여줄 수도 있지만 내가 상업적으로 할 때는 시사를 여러 번 거쳐야 돼요. 시사를. 왜냐면 이런
큰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만약에 내가 서울시 홍보 영화를 만들었다. 서울시 홍보 영화를 만드는데 분명히 나는 잘 만들었어. 화질도 굉장히 좋아. 근데 현장에 이런 프로젝트나 플레이어기 상태가 안 좋다면 내가 시사를 갔을 때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화질이 뭐 구리되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사하는 팀들은 어떤 사람들은 프로젝트까지 가져가. 자기 거. 이런 화질보다 더 좋은 화질로 난 보여주겠다. 음향 이런 것까지 다. 시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사했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왜냐면 자기네 기계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무조건 뭐 화질이 왜 이러냐, 뭐 소리가 왜 이러냐, 뭐 이러면서 브레이크를 걸으면은 우리는 다시 또 돈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사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니스트 허밍웨이의 무기여 자리거라를 썼는데 마지막 장면만 39번을 고쳤대요. 수정을 39번 했대. 마지막 장면 하나가.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여운을. 지금까지 쭉 봤는데 끝에 여운을 남기는 어떤 마지막 컷 그림 하나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게 인상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것까지 기억이 되는데 밑에 거 그냥 용두사미 같이 그냥 없어져 버리면 앞에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편집은요, 수정을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 수정을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수정을 해서 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진 같은 걸 만약에 사진 한 장을 찍었어.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컬러도 좀 바꿔주고, 뭐 콘트라스트도 좀 바꿔주고, 뭐 포커스도 좀 바꿔주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그림이 됐어.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영상을 만들 때 수정을 많이 했다면은 이야기 스토리를 좋게 편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번 할수록 좋다.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그냥 말로 하는 건 하고요. 실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비디오랑 오디오랑 이렇게 써있는 분류를 해요. 영상은 어떤 영상이 들어가고 오디오는 어떤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비디오 1월 22일 월요일 서울 출발, 방콕 경유 14시간 비행, 1박 1월 23일 화요일 안타나리보 도착, 2박 3일. 티나 공항에 국제공항이에요. 마다가스카르의 국제공항이 티나 안타나리보 국제공항인데, 여기 들어가면 입국장 문 열리고 공항 내부 들어서고, 이런 거는 우리 그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봤죠, 그죠? 비행기 하늘 휙 날아가는 신 다음에 그 창문 틈으로 내가 지금 내리려고 그러는 그런 환경을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영상은 뭐라 그래요? 영화는 뭐라 그랬어요? 시간을 단축한다 그랬죠. 중간중간 다 생략하더라도 하늘에서 뷰 내려다본 지상을 한번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 컷이 입국장 문이 쫙 열리면 이거 끌고 나오는 사람이 이제 또 찾는다고 두리번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써놓는 거야, 이렇게 글로 써놓지 않으면은 입국장 문 열리고 공항 내부에 들어선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입국장 문 열리는 거를 찍어야겠어요, 안 찍어야겠어요? 찍어야겠죠. 글을 써놨으니까. 이거 안 써놨으면은 안 찍었을 수도 있어. 에이 귀찮은데 뭐 그냥 나중에 찍지. 예. 촬영하시는 분은 나중은 없어요. 나중은 없어요, 정말로. 제가 38년 동안 촬영하면서 이건 나중에 좀 찍어야겠다 그러면 절대 못 찍어. 그렇게 해서 찍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때 바로 찍어야 돼. 생각날 때. 눈에 보일 때 찍어야지. 조금 이따 찍어야지. 그러면 그 그림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국장 문을 열리고 공항 내부 들어선다, 이런 그림을 이렇게
촬영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환영객들이 보이고 신미식이 보이고 미셸이 손 흔들고 이런 걸 다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카수로는 완영객이 보이는 사이에 신미식도 있고 미셸이 손 드는 게 풀샷으로 여기가 어딘데 안타나리보 공항 전체 풀샷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손 흔드는 미셸 얼굴 클로즈업 찍어주고 신미식이 얼굴 클로즈업 찍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렇게 자기가 구성을 해놓으면은 요거는 절대 안 찍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또 뭐예요? 자기가 몇 번 읽어본다고, 그죠? 몇 번 읽어봐. 아, 공항 가서 문 열리면 신미식이랑 미셸이 손 흔든다. 혹은 이를 발견한 신미식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달려간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신미식이라는 그 우리나라 사진 작가인데 사진 작가가 그 마다가스카르의 어떤 그 처자, 마다가스카르의 어떤 처자에 꽂혀가지고 그 친구가 시장 가는데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 한국 자전거를 사가지고 마다가스카르를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진 작가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아요? 노총각이긴 하지만 그 작가가 마다가스카르 자기가 여행을 가서 여기 그런 거예요. 여행이란 오랜 만남, 새로운 만남. 여행을 가서 버스에 타고 있는 그냥 흑인 여자인데, 흑인 그 아가씨인데 그렇게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을 사진 작가니까 자기 책을 이제 줬어. 자기 책을. 그러고는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방송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시나리오를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공항 밖으로 나오면 기다리고 있는 운전수 나이, 그러니까 운전수도 찍어야 되고 반가운 만남 계속 이어진다. 여기 오디오에 뭐냐면 살로마 앞으로 2주일간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될 거죠. 요거는요 나레이션이야. 이 성우가 이제 거기다 나레이션으로 넣을 거예요. 이어지는 새로운 만남, 몇 달 만에 재회, 앞으로 2주일간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살로마라고 돼 있는데 살로마가 이제 이 친구들 인사야. 살라마리코 뭐 이렇게. 그거를 이제 오디오는 이런 말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적어놨어요. 여기 살로마라고 적혀 있는데 뭐 살로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신미식이랑 미셸이 만나서 살롬하고 막 포옹하고 여기는 아프리카에도 그 프랑스 식민지를 오래 해가지고요. 이게 프랑스 사람들 같아. 얼굴만 까맣지 문화나 이런 행동이 포옹하고 키스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도 안타나리보 첫 인상 익숙한 것과의 결별 낯선 곳에서의 아치움. 자, 요게 이제 주제인데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여기다 이제 써줬어, 이 사람이. 작가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라면은 1인 미디어라면은 내가 유튜브라면 안타나리보의 그림을 이렇게 떠올려 봐야 돼. 근데 여러분이 안타나리보를 가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튜브에서 안타나리보 공항 치면은 아주 친절하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나리보 공항을 그림을 유튜브로 해놓은 게 다 쫙 있어. 그거 보면 이 사람네들이 뭐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다고. 그리고 안 가봤지만 크랙션 소리도 많이 날 것 같고 혼잡한 교통 상황. 우리나라 같이 혼잡스럽진 않겠지만 작가가 이렇게 써줬어. 그건 이렇게 도로가 혼잡하고 크랙션 빵빵 나면 우리 시끄러워가지고 촬영을 안 할 것 같아. 귀찮아서 시끄럽고 뭐 길 막히고 그런 거 뭐지만 그림이 되니까 이렇게 촬영해달라고 작가가 써놓은 거야 이거든요. 크랙션 소리, 혼잡한 교통 상황,
공항에서 숙소까지 수도 풍경, 붉은 벽돌 지붕, 하얀색 격자 창문, 테라스 격자 창문, 하얀색 붉은 벽돌 지붕 이런까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면 뭐 이쪽은 다 프랑스 그런 느낌이 나서 붉은 벽돌로 이렇게 집들이 돼 있어요. 흰색 처진 집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빠뜨리지 말고 이렇게 다 숙소까지 가는 길에 수도 풍경을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거야. 그러면 촬영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가서도 이제 촬영 감독이 되면은 이 내용을 다 찍겠죠. 크라션 소리, 공원까지 풍경, 붉은 벽돌, 시계탑 등 낡은 듯하지만 고풍스러운 유럽식 건축물. 야, 여기 뭐 아프리카인데 저런 게 어떻게 있냐? 유럽식 건축물이 여기 써놨기 때문에 이거 찍어야겠죠. 시계탑. 도시 소음과 뭐 광고판, 코카콜라 국제기업, 우리나라 한국 그런 LG 뭐 세탁기 뭐 LG는 TV, LG TV 막 이런 게 프랜카드 걸려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LG 삼성은 대한민국보다 더 많이 알아. 외국에 나가고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이제 찍는 거죠. 여기 이제 코카콜라 국제기업만 돼 있는데 대중교통 택시가 무슨 색인데 자주색이야. 흰색 소형차들, 버스들, 한국차가 있을까요? 그럼 그들은 한국차가 있을까요? 외국에 가면 중고차, 한국차가 무슨 학원, 뭐 무슨 동사무소 그런 차들이 한국말을 지우지 않고 있어요. 그 글이 써 있으면 그게 고급차라는 거를 인정해 주는 거야. 한글이 써 있으면. 그러면 얘네 그 로타리 같은데 한글이 쫙 지나간다 그러고 그럼 신기해서라도 찍겠죠. 지금 여기는 찍으라고 써놨잖아. 한국차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조금은 난폭해 보이는 마다의 운전수들 그러면 막 트래픽 걸려서 막 빵빵대고 막 새치기 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찍는 거죠. 이곳은 수도 안타나리고 국제 유럽 분위기의 근대적 시가지 이면에 마다의 아픈 역사가 있다. 19세기 말 프랑스 식민지 시절 건축된 건축물. 나레이션이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맞는 그림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게 비디오는 뭐를 촬영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그림에 맞는 언덕과 아름다운 고원으로 둘러싸인 나지막한 지역의 동화 같은 도시. 여기 동화 같은 도시라고 그랬는데 동화 같은 도시를 안 찍으면 안 되잖아. 그죠? 아까 요 전에 나왔지만 뭐 이렇게 고풍스러운 뭐 유럽식 건축물 어쩌고 이런 걸 해라고 다 촬영에다 써놨잖아요. 그걸 촬영하면은 여기에 나레이션에 맞게 그림이 이제 넣어지는 거예요. 언덕과 아름다운 공원으로 둘러싸인 나지막한 지역의 동화 같은 도시. 글은 이렇게 아름답게 쓰지만 촬영을 아름답게 못하면 여기에 그림을 못 넣겠죠. 네. 뭐가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걸 분명히 촬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기타 현지에서 마다가스카르 방송사와 섭외를 해서 자료 테이프, 역사나 다큐 협조 요청. 그러니까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가잖아요. 그럼 다큐멘터리는 뭐 하루 이틀 가서 촬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도 사계절이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있으니까 사계절이 다 나와야겠지만 외국도 사계절이 있거든요. 그 아프리카래도 사계절은 아니지만 겨울하고 봄, 여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낙엽지고 그런 거죠. 거기도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뭐 3주 가가지고 못 찍잖아. 그런 거는. 그러면 사와야 돼. 자료 테이프. 이거 옛날 거라 자료 테이프고 요즘 이제 테이프는 아니고 전부 디지털로 된 거 이거 사가지고 와서 항공 촬영하는 거라든가 뭐 아니면 걔네들 무슨 축제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사다가 우리가 영상 만들 때
거기다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안 사가지고 오면은 편집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지. 그래서 PD들은 현장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런 거에 이렇게 관심 많이 가지고 시장 가서 뭐 산다든가 뭐 길거리에 뭐 배움시장 가서 그런 걸 사가지고 여기는 이제 방송사람 섭외해가지고 이제 해달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의 재래시장, 도시, 마다인들의 삶, 서너 개의 재래시장 중 어느 곳으로 하려는지는 현장 판단에 따라서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기획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찍어야 되고, 요거 찍어야 되고, 요거 찍어야 되고, 요거 찍어야 되고, 촬영을 해. 자, 그러면 기획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정말로 이 기획대로 촬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드시, 이건 반드시예요. 취재 노트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취재 노트.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촬영을 하잖아. 기획을 해서 촬영을 분명히 했어. 했는데 뭐 방대하게 막 며칠을 촬영한 거야. 뭐가 뭔지 몰라.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프리뷰하고 그러면 그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스마트폰 같은 데에다 이렇게 말로 해도 이건 어떤 내용, 어떤 내용 이런 걸 자세하게 적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취재 노트라고 그래요. 취재 노트 만든 걸 한번 보여줄게요. 네, 아까 구성은 그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기획한 거고, 이거는 기획한 걸 바탕으로 이제 현지에 와가지고 이제 촬영한 거예요. 글쎄 내가 안 보는데 이거 저기서 해야 되나? 공항에 9시 오전에 도착했어요. 미셸과 나이브 그리고 딩기가 마중 나왔다. 차량 2대로. 시내로 가면서 강둑에서 첫 번째 녹화하기로 했다. 자, 시내로 가면서 강둑에서 첫 번째 녹화하기로 했다. 녹화를 했잖아. 이게 첫 번째구나. 왜 녹화를 했는지. 논이 비에 범람하여 농사를 망친 곳이 여럿 보이며 더러는 일부를 수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분명히 뭐 이렇게 농사 망치고 막 홍수 나고 막 이런 걸 찍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왜 그런지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내가 뭘 찍었는지. 그다음에 빨래터 녹화. 사람들이 수줍게 맞이하며 인사한다. 우리나라도 옛날 시골 빨래터는 강이나 개천가에 돌멩이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막 방망이도 두들기면서 빨래하고 그랬잖아요. 동네사람 다 나와가지고. 예, 그런 같이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빨래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뭐예요? 사람들이 수줍게 맞이하며 인사한다. 서로 막 자기네들끼리도 막 인사하고, 뭐 취재팀이 내려가서 막 촬영하니까 우리한테도 막 인사하고 막 이런 거가 찍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살로마, 벨로마, 헤어질 때 인사. 안녕은 살로마고 헤어질 때 벨루마라고 그러는데요. 요걸 이렇게 써놓으면은 안 잊어버리고, 그때는 이게 살로마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분명히 들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걸 써놓으면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터 이제 촬영을 했어요. 9시 30분 빨래터 딕이라는 장소에서 커피와 빵을 파는 집이 있어요. 요 커피와 빵을 파는 집이 신미식이라는 이 사진작가가 전에 와서 먹었던 곳이에요. 미식이 탄화에 들어오면서 빨래터를 찾을 때 들리던 곳이다. 미식이 얼굴을 보고 기억하는 부인이 그를 반긴다.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뭐 3년 전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넣어놨기 때문에 시간이 한국에 와서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자, 큰딸 이름까지 다 적어놨어요. 막내딸 이름도 적어놓고. 자, 빵이 뭐 호떡처럼 생긴 건데 이른 아침에 들으니까 아니 쌀로 만든 빵이 없어서 못 먹었다고.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블로그를 한다든가 브이로그 막 이런 거 할 때 가격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는 1000아리알이라고 된 게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이래요. 근데 이게 거기서는 1000아리가 우리나라 500원인 줄 알고 잘 썼는데 한국에 와서는 다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얼마지? 그러면
내가 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내가 이걸 다 적어놨기 때문에 무리 없이 환율이 천 알이가 우리나라 500원 정도다. 그래서 과일을 구입했다. 뭐 낚시하는 남편 어쩌고서 미식이 밖에서 아기 귀엽다면서 사진을 찍어준다. 이런 걸 이제 다 촬영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16km 떨어진 공항 부근에 한국인이 여럿이 봉사하고 있대. 선교사 김지영 씨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해서 오중 방문 기록했다라고 뭐 이렇게 전화했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숙소 라마다 호텔 몇 번지 뭐 어디 하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고 미션한테 가이드 잔금 얼마 주고 사인을 받다.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걔네 화폐 뭐 무슨 호텔에도 내가 묵었고 호텔 하루 호텔비가 얼마고 빵값이 얼마고 과일값이 얼마고 이런 거를 다 적어놓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오후 2시에 앙발라바오 이주티 시장이라는 데인데 우리나라 벼룩시장 같은데요. 청계천과 같은 만물시장. 특히 자전거 부품을 많이 팔아서 생활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자전거 부품을 많이 파니까 여기는 자전거가 많이 타고 다니는 거구나. 만약 오토바이를 부품을 판다면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을 많이 판다면 자동차 많이. 제가 가보니까 자동차 부품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쓸 수 있나 뭐 그런 거 정말로 폐차 수준의 그런 부속을 팔아요. 시장 부감을 녹화하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다. 모두가 합창하고 살로마의 신작가가 감동을 받는다. 롱샷으로 시장 전체를 잡고 곁에 있는 신작가 행동을 녹화, 시장, 기억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데를 이제 보여주려는 거예요. 시장 부감.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축제를 간다든가 어디 외국 여행을 간다든가 그러면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만 찍지 말고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 거를 찾아줘야 돼요. 그게 부감이에요. 호텔 옥상. 내가 호텔에 숙소를 갔기 때문에 호텔 옥상에서 밑을 내려본다든가. 그리고 시장은 반드시 촬영해야 되고 시장 반드시 촬영해야 되고 옥상. 지금은 이제 아까 우리 마다가스카르 그 영화 봤잖아요. 많은 부분이 항공 촬영이 많아. 예전에는 항공 촬영하려면 헬기를 불러야 됐어요. 우리나라는 비싸죠. 외국은 또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거기는 여행하는 데는 여행 그런 관광 헬기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그래도 한 100만 원 막 이래요. 100만 원. 헬기 한번 띄우려고. 한 시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영화를 한번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찍으려면 1시간 헬기 띄우는데 250만 원이었어요. 1시간. 근데 1시간 헬기 띄워가지고는 그림을 못 만들어. 중간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또 기름 넣으러 갔다 와야 돼. 그리고 500만 원이 들어야 돼. 2시간 500만 원. 근데 지금 드론이 한 200만 원이면 사. 드론이. 좀 좋으면 한 300만 원? 방송용으로 쓰는 건 뭐 기천만 원짜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준 프로들이 쓸 수 있는 거는 300에서 500 정도면 사용하거든요. 그런 거 가져가면 부가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윙 올리면 촥 올라가서 밑에 촥 내려다보고 돌리게 되고. 그래서 요즘 영상들은 드론 촬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나 스마트폰밖에 아닌데 무슨 드론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 정도 한번 가져올 텐데 우리나라는 드론이요 250g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 돼요. 250g 밑에는 신고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250g부터 신고를 해야 되니까. 249g짜리 만들었어요. 중국 애들이. DJI라는 그 회사가 전 세계 한 70%를 차지해요. 그 드론을. 그러니까 굉장히 싸고 좋아 하여튼. 그러니까 단속을 하니까 249g을 만들어가지고 단속을 피해서 단속도 못하게 해서 촬영을 해요. 저도
그전에는 이제 한 3kg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249g짜리 샀어. 그러면 그 주먹만에 그래서 실내에서도 날려요. 실내에서도 이렇게 띄워가지고 부감 촬영 여기다 붙여가지고 하이앵글로 이렇게 쫙 찍을 수 있어. 저는 그런 거를 지미집이라는 장비가 있거든요. 로봇 팔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쇼 프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런 용도로 저는 활용을 해요. 드론을 지미집 용도로. 부감에서 밑으로 슉 내려온다든가 뭐 돌아가서 뭐 한 바퀴 돈다든가 뭐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스마트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스마트폰 플러스 드론 해보세요. 그러면 드론 그 자격증 그죠?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격증 없어도 촬영은 가능해요. 자격증 없어도. 자격증 있는 거는 촬영하지 못할 때에서 촬영할 때 내가 허가를 받을 때. 근데 우리나라는 촬영 못하는 데가 워낙에 많아요. 시내 같은 데서는 아예 못하게 돼 있어요. 촬영을. 사람이 많이 있는 군중들이 많이 있는 데서도 못해요. 떨어지면요 정말로 큰일 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가 남의 목을 파괴한다든가. 저는 2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걸 3번 안 고트렸어요. 3번. 한 번 떨어져서 고치려면은 한 7, 80만 원 들어가. 비행값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번 고치려면 7, 80만 원이 들어가. 얘가 수시로 떨어져. 내가 조종을 잘하는 것 같은데 한순간 그냥 잘못하면 얘가 엉뚱한 데 가서 막 들이받아. 잘 날아가다가도 툭 떨어지기도 해요. 물속으로. 아마 물속이 아닌 데서 뭐 떨어졌다 그러면 깨진다든가 뭐해서 고칠 수가 있는데 물속에 한번 떨어진 거는 뭐 절대 고치지도 못하고 그래도 위안을 받는 게 사람 없는 데 떨어졌구나. 이건 천운이다. 사람한테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자격증 없이도 드론은 날릴 수 있다. 우리나라 드론을 자격증에서 촬영할 수 있는 그 키로수가 20km부터 자격증을 요구해요. 20km 이상 되는 장비는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근데 방송용의 그 큰 것도 20km가 안 돼요. 20km는 뭐냐면 25km가 20km는 농업용 헬기 있죠. 농업용 드론 이렇게 그렇죠. 농약 뿌리는 거 그런 용도가 25km예요. 그런 거는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거는 허가 없이도 촬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 드론 지도사라는 게 있어요. 드론 지도사. 드론 지도사 자격증을 땄는데 나는 안 따나 똑같아. 그걸 보여달라는 사람도 없고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 요구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이제 어디서 촬영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배우죠. 전혀 나쁜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라 그래도 드론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집에 가서 녹화는 한번 라이브라는 집에 오후 5시경에 집을 방문했어. 아내가 스테파니 33살 작고 통통한 몸집에 역시 부드러운 톤의 목소리와 눈빛을 가졌다. 7세 아들은 뭐 앤디 미국 재즈싱어를 담도록 이름을 불러준대요. 4세 딸은 맹굴라 뭐 부친성이 좋다. 자, 부부의 노래를 한다. 너무나 비좁은 집, 좁은 골목을 통해 올라가면 작은 거실 하나와 방 하나 그리고 밖으로 작은 베란다가 있는데 2층 침대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내가 찍은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보지 않아도 이걸 한번 쫙 읽어보면 며칠 날 몇 시에 누구네 집에서 뭘 찍었구나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내가 자,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여러분들은 감독님들은 촬영할 때 많이 잘라서 촬영을 해야 돼요. 많이
내가 이 교실에서 이렇게 지금 찍어. 근데 내가 여기서 한 5분 정도 막 얘기를 하는 거를 그냥 5분을 계속 찍으면 그거는 편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편집하기가. 그러니까 내 말이 뭐 10초나 20초, 30초 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 찍으면 돼. 그거는 10초나 20초, 30초 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말은. 그렇지 않은 거는 잘라줘야 돼. 강사 얼굴, 교육생들 얼굴, 여기가 어딘데? 지금 여기서 무슨 수업인데? 그리고 무슨 수업하는 그런 거를 클로즈업 된 거를 무슨 수업하는 클로즈업 그걸 찍어야 되는데 전체 찍은 것 속에 클로즈업도 있고 미디움도 있고 뭐 롱샷도 있고 풀샷도 있고 다 들어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편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립을 많이 나눌수록 좋아요. 클립은. 그럼 내가 지금 최소 3초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한 10초나 15초 이런 거로 이렇게 나눠서 많이 촬영해 놓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에 다 넣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편집해봐서 알겠지만 클립 속에 있는 영상이 풀샷 여기가 어딘데 그림을 보고 싶은데 어딘데 그림이 아니고 클로즈업 얼굴이 썸네일로 보이면은 클로즈업 찾느냐고 또 그 클립들을 다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클로즈업 있는 거 따로 있고 미디움 찍은 거 따로 있고 풀샷 찍은 거 따로 있으면 그림만 봐도 금방 내가 불러올 수가 있잖아. 클립은 최대한 많이 나눠주세요. 클립을 짧게 짧게. 또 그냥 취재 노트는 이렇게 한다는 거 정도만 할게요. 요거 이제 수치라는 그런 KBS에서 수요 기획으로 만들었던 건데요. 수치라는 내용이에요. 프롤로그만 보면은 이게 무슨 영화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트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음악이나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까 숫이라고 했잖아요. 한밤에 숫가마 껌껌한 화면에서 성냥불 하나 켜지면서 살아오른다. 그 성냥불을 보는 숫쟁이 영감, 나무로 빽빽히 찬 가마, 불씨 숫가마로 옮기고 살아오르는 불씨 뒤졸고 불덩이 가마, 그 속에 이글거리는 숫. 이런 거를 영상 찍으라고 이렇게 단어를 넣어놓은 거예요. 꼼꼼한 화면, 한밤의 숫가마, 성냥불, 살아오른다, 숫쟁이 영감, 나무, 빽빽한 가마, 불씨, 숫가마, 이렇게 단어만 이렇게 톡톡톡 해놔도 내가 숫가마 해는 대로 만약에 갔다 그러면 이런 그림을 찍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거는 풀샷으로 찍으세요, 이건 미디움으로 찍으세요, 이건 클로즈업으로 찍으세요는 안 써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한밤의 숫가마 꼼꼼한 화면에서 성냥불 하나 켜준 사람들 이걸 롱샷으로 찍어야 되나? 하이 앵글로 찍어야 되나? 클로즈업으로 시작해야 되나? 이거는 촬영하는 사람 몫이에요. 촬영하는 사람. 작가는 여기다가 클로즈업, 뭐 미디움 이렇게 안 써요.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해. 이건 클로즈업으로 반드시 찍어야 돼. 이건 정말로 중요해. 이건 풀샷으로 반드시 찍어야 돼. 그럴 때만 써줘요. 근데 여기 하나 써놨네요. 디졸브. 불덩이 가마하고 불씨하고 이렇게 오버랩 이렇게 서서히 없어지면서 다른 게 서서히 나오게 하는 거 디졸브라고 그러거든요. 오버랩. 요거 해라고 한번 써있네요. 그렇지 않고는 뭐 효과라든가 뭐 화면 카메라 사이즈라든가 뭐 무빙이라든가 이런 거는 작가들이 써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 있나 이거 풀샷으로 쓸 거야. 그럼 풀샷 FS. 꼼꼼한 화면 이거는 롱샷 LS. 성냥불 하나 이건 클로즈업 CU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글을 써놓고 이거 사이즈를 어떻게 하겠다.
프롤로그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영상이 시작되고 오프닝, 자료, 중국 마왕 퇴 묘, 발굴된 보물과 시신, 스케치. 지난 72년 중국 호남성에서 2600년 전에 무덤이 발견됐다. 무덤에서 나온 시신은 죽은지. 여기에 맞는 그림을 어떻게 낼 건데? 자기가 글을 써놨는데 그 글을 영상화 시킬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 호남성, 2600년 전 호남성 날에서는 나왔어. 그럼 이걸 어떻게 보여줘요? 2600년 전 호남성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네. 그죠? 자료가 있나 봐요.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데 자료 있는 거를 가져다가 쓰라는 거죠. 자료라고 써놨어요. 관에서 나온 숯, 시신의 비밀, 바로 관 주위에 있는 5톤 규모의 숯, 방부제 역할을 했다. 과연 2600년 전의 사람들은 숯의 효능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거를 자기가 검색을 해야지. 그죠? 내가 숯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 뭐에 대해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검색을 해야지. 어디 가서 검색을 해요? 포털 사이트 가서 검색해야 되는가? 유튜브에 가서 검색해야 되는가? 이런 데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 글을 일단 써놔야 돼. 그래야 여기에 맞는 그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글을 안 써놓으면은 기획이 안 되고 구성이 안 되면은 할 수 없는 거죠. 못 만드는 거죠. 이제 여기는 이제 한국이에요. 숯과 숯쟁이. 안개 속의 태백산. 태백산 숯가마 노인 산행 트레킹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안개 속에 태백산이 높잖아요. 그죠? 막 내가 촬영하러 갔는데 태백산에 안개가 없어. 안개가 없어. 그냥 낮에 가가지고 그냥 올라가기 좋게 편하게 가냐고 없어. 하지만 이게 하루 만에 가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여기서 잔대든가 그러면 새벽에 안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안개. 근데 여러분도 뭐 이제 오래 사셔서 다 알죠. 안개가 아무 때나 끼지 않잖아요. 그죠? 높은 산도 마찬가지로 높은 산도 아무 때나 안개 끼지 않고 어떤 날씨나 이런 게 조건이 맞아야 안개가 끼거든요. 그래서 안개가 낀 태백산인지 그래도 좀 산이 좀 신비로워 보이고 태백산 숯가마 노인을 찾아가는 등 산행을 하면서 숯가마를 찾아가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여기가 어딘데? 강원도 영월군 상동군 덕구리에 사는 숯쟁이 노인 평생 숯과 함께 살아온 인생 나무를 하러 가는 날. 이 할아버지가 숯쟁이 할아버지가 숯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가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은 이걸 영상미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드론도 띄우고 드론도 찍고 그다음에 나무 해러 가는 거를 멀리서 근데 우리는 멀리를 안 찍어. 왜 귀찮아서 뭐 바로 앞에서만 찍으려고 그래. 뭐 1m 2m 안에서만 찍어. 내가 귀찮아서 막 뒤로 가야 되니까. 그래야 그림이 되는데 그래야 보는 사람도 감동을 받는데 매일 그 앞에서 알짱알짱 이러고 찍으니까 그게 그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영상미를 만들 줄 알아야 돼. 영상미. 영상. 여기 태백산이라는데 이 태백산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봤잖아. 봐도 그냥 저희가 태백산인지 누구나 다 알아. 알지만 내가 보는 태백산은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숫쟁이 할아버지가 일하는 태백산은 또 다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촬영하는 시간대라든가 계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잘 나눠가지고 언제 안개가 생기는 때가 언제인지 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안개 끼는 그걸 알아야 돼요. 사진하는 친구들은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진하는 사람들. 그 유튜브에다 저기 블로그나 네이버에다가 소백산 안개 끼는 날 언제예요? 물어보면 알려주고 그걸 해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양수리에 가면은 두물머리라고 있어요.
그물머리에 물안개가 끼는 게 아무 때나 끼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가면 낄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날씨가 맞아야지 돼. 전날 날씨가 엄청 좋고 아침에 좀 쌀쌀하다든가 그러면은 반드시 물안개가 껴. 그럼 사진쟁이들은 그걸 알고 그날은 막 회원 다 불러내가지고 촬영하러 가. 근데 그런데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무 때나 가. 그건 물안개가 없어. 왜 없지? 그러니까 옛날에 왔을 때 분명히 봤는데 올 때마다 있는 줄 알아.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맞아야 돼. 시간대도 맞아야 되고 아침에만 있지 또 낮에는 없단 말이야. 낮에는 다 날라가지. 근데 사람들이 아침에 가요? 안 가고 집에서 한 9시쯤 밥 먹고 대충 그냥 차 끌고 그냥 가다가 장마철에 간혹 그거 낮에는 볼 수 있을 때가 간혹 있어요. 장마철에는.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거. 나무하러 가는 날. 숯에 사용되는 나무는 봄부터 가을 사이에 감벌해야 수액이 많고 숯으로 구우면 숲이가 붙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작가는 알고선 이렇게 써놨어. 이런 거에 맞는 수액이 많고 숲이가 붙지 않는 이런 거에 맞는 좀 나무를 찍어야 된단 말이야. 감벌 도구, 감벌 기준, 뭐 이런 거, 감벌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설명해 주면서 좋은 정보도 주지만 영상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영상미. 그게 가장 중요해. 영상미. 똑같은 나무를 찍었고 똑같이 톱질하고 도끼질하는 거 똑같이 찍었는데 어떤 사람이 찍으면 굉장히 박력 있게 나무가 막 잘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찍으면 그냥 내가 찍은 거랑 똑같이 나와. 그건 내가 찍은 거랑 똑같다는 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은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영상미가 있게 하려면 카메라가 어떻게 촬영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찍는다 그랬어요? 촬영? 발로 찍는다 그랬잖아요. 발로. 그럼 카메라는 도끼질하는 사람 정말 1m 안으로 들어가서 찍어야 되는 거야. 잘못하면 도끼질 잘못해서 카메라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도끼질하는 사람은 절대 안 망가뜨려. 자기가 찍는 위치가 정확하거든. 정말 1mm 오차도 안 나게 거기에 그냥 찍혀가지고 남을 쓰러뜨리지 막 여기 찍었다 그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믿어야지. 그 사람을 믿고 여기 계속 찍을 거라고 믿고 카메라 거기다 팍팍 갖다 대고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영상미가 있게 막 나무가 막 튀는 거, 그 다음에 땀 뻘뻘 흘리면서 도끼질하는 거, 뭐 이런 거가 제대로 잡히지. 그냥 나무 이렇게 놓은 데서 그냥 대충 해봐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림이 아니야. 그거는 스케치야. 그냥 자기 눈으로 그냥 본 거. 영상미 있게 만드는 거는 찍는 게 아니고 뭐 한다 그랬어요? 찍는 게 아니고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린다고. 빗으로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끼질하는 것 자체, 그 도끼질하는 것까지도 빗을 봐야 되는 거야. 내가 도끼질 했을 때 이 사람 이 어깨 뒤로 해가 넘어가가지고 그 사이로 막 빛이 막 바짝바짝바짝 하는 사이로 이 도끼질을 하는 사람을 로우 앵글을 많이 찍는다 그러면 역광으로 찍으면 이게 훨씬 영상미가 있는데 그런 거 안 따지고 자기가 편한 장소에서 발이 편하게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찍으면은 그런 그림이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없다. 좋은 그림은 반드시 자기의